언제 어디서나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못 여는 문이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남편 따라 열쇠 경력 10수년. 아내 솜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열쇠일이라는 게 다 급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더 뭐 재촉을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자물쇠도 열고야만은 걸어다니는 만능 열쇠라고 하는데요. 30년 내공이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꽁꽁 닫힌 문도 활짝 열어주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열쇠업을 하고 있는 백상흠, 박명희입니다. 열쇠관리사 부부 백상흠, 박명희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골목, 주인공의 열쇠 가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가게 안에 열쇠만 수만 개가 걸려 있는데요. 사장님도 세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 열쇠 다 다른 거 맞죠? 다 종류가 틀립니다. 뭐 금고에 들어가는 열쇠 있고, 그리고 일반 뭐 아파트 같은데 밑에 손잡이 현관장 그런 데 들어가는 열쇠가 따로 있고, 이거 까만 손잡이 있는 것들은 거기다 차키고 또 오토바이 키 그런 종류들이죠. 어머나, 이런 열쇠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도 혹시나 찾는 사람이 올까 싶어 걸어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키 복사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서 이제 종류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번호 키들이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일반 아날로그 키가 사용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30년 전 열쇠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함께 일을 도왔던 아내 박명희 씨. 어깨 넘어 배운 솜씨로 열쇠 복사 정도는 이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단골 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오래되신 분들은 몇 년 정도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하신 분들 많죠. 다들. 네. 많이 그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열쇠 10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엔 도장 제작이나 열쇠 복사 같은 단순한 작업만 했는데요. 갈수록 기술이 늘어 이제 출장 수리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도장만 했었는데 도장을 하면서 이거 복사만 했어요. 출장을 못 나가고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그때는 배울 수 있는 학원도 따로 없고 기술을 숨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백상흠 씨는 고물상에서 자물쇠를 구해 혼자 기술을 익혀갔습니다. 원래 사용하는 키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 안의 형태를. 수백 개의 자물쇠를 만져가며 터득한 기술. 자물쇠 속을 훤히 아는 백상흠 씨에게는 이 정도 문을 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랍니다. 네, 여보세요. 예.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갈 채비를 하는 백상흠 씨. 한숨 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문 앞에서 발 동동거릴 손님 생각에 마음부터 바빠집니다. 뭐 어떤 때는 뭐 이제 밥 먹다가도 가고 예전에는 이제 뭐 잠자다가도 많이 출장을 나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야간 일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급하다고 하면 뭐 이제 밥 먹다가 그냥 갔다 와서 다시 먹고 하기도 하고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화만 오면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달려왔는데요. 그 성실함이 입소문이 나면서 경기도 인근은 물론이고 충청도까지 출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주방 열쇠 어제 뭐 교체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열쇠요? 네. 고장이 난 건가요? 벌써 몇 번째 출장인지 모르겠네요. 바쁠 때는 끼니 때도 다 놓치고 길에서 하루를 온종일 보낸 적도 있는데요. 힘들어도 수리가 잘 되면 그게 또 보람이랍니다.
예전 물건을 너무 싼 걸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새 손잡이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또다시 고장나지 않게 튼튼한 제품으로 꼼꼼하게 설치를 합니다. 새 손잡이를 끼우고 여기저기 돌려가며 나사 몇 개 조이고 나니 순식간에 새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리 다 끝난 건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뚝딱 하시네요? 네, 이런 건 뭐 간단한 거니까요. 이번에도 말끔하게 잘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출장 다닐 때마다 어디에서 장비들이 줄줄이 나오나 했더니 이야, 차 트렁크가 바로 창고였네요. 뭐 열쇠 설치 장비가 따로 있고 또 뭐 개문 장비 따로 있고 또 부품들도 뭐 다 싣고 다녀야 되고 그 제품들도 이게 가짓수대로 다 안 싣고 다니면은 나중에 또 그 물건 필요할 때 가게 다시 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 싣고 다닙니다. 장비들 정리해 놓은 것만 봐도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시나 봐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싣고 다니지 못해요. 차가 작아서. 드디어 사무실에 들어가나 했는데 근처 초등학교로 또 출장을 왔습니다. 한창 놀 때인 아이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문을 여닫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 금방 고장이 나지요. 튼튼한 새 도어락으로 교체해주면 끝입니다. 구멍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 맞나? 문 한번 닫아볼게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문이라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백상음 씨. 도어락뿐만 아니라 문이 잘 열고 닫히는지 각도는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있기 때문인데요. 요청한 일이 아니더라도 성의껏 최선을 다합니다. 문이 빨리 닫히다 보면은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이 확 닫히다 보니까 손 다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도어락 고치러 와서 문 고치는 일에 더 힘을 쏟습니다. 백상음 씨 덕분에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출입문을 쓸 수 있겠네요. 센터 다 맞춰줬어요. 네, 좀 잘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속도도 조금 느리게 놨어요. 애들 손 다칠까 봐. 이런 친절함이 단골 손님을 만드는 백상음 씨만의 비결이지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설 때가 가장 뿌듯하다는 백상음 씨. 그나저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고될 텐데요. 혼자 전화 받으랴 장비 챙기랴 수리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네요. 선생님 사모님이랑 같이 안 다니세요? 아 저기 내 엄마는 제가 출장 나오면 이제 가게에서 이제 일을 돌보니까 저 혼자 다니는 겁니다. 사무실 걱정 없이 백상음 씨가 출장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이유. 바로 아내 박명희 씨 덕분인데요. 웬만한 열쇠며 도장은 다 만들 줄 안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하고 바쁘게 다니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하고 일도 중독 걸렸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쉬어가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또 이게 또 단골들이 부르면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일 자체가. 그렇게 백상음 씨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두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부족함 없이 산다는데요. 백상음 씨는 꼭 돈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자신의 기술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재미랍니다. 일이 많을 때는 뭐 한 6건 이상 이렇게 되죠. 이제 간혹 힘든 일도 있는데요. 뭐 이런 그렇게 뭐 체력을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뭐 요구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 할만합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백상음 씨. 바로 2003년부터 써온 수리일지입니다. 이제 작업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그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포인트가 이제 정확하게 어딘가 다 그 구조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때 다 메모를 해놓은 거죠. 왜냐면 다음번에 갈 때는 이제 고생을 덜 하니까 요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온갖 자물쇠와 열쇠의 특징이 빼곡하게도 적혀 있습니다. 일을 끝내고 들어와서 아무리 지쳐도 수리일지는 꼭 작성했는데요. 열쇠관리사 백상음 씨의 평생의 재산입니다. 그 문 열을 때 어느 방향으로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건가? 우리 남편분이 좀 자상하신가요? 너무 자상하죠. 남편감으로는 1등감이래요, 사람들이. 다 옆에서 내조를 하니까 제가 또 이만큼 그 2단계까지 올라온 거고. 이제 보니 인꼬 부부였네요. 열쇠 가게 주인댁 아니랄까 봐 자물쇠와 열쇠 한 쌍처럼 사이도 좋습니다. 고단한 세상에서도 서로가 있어 잘 헤쳐나올 수 있었다는 부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는데요. 우리 두 분 언제까지 열쇠집 하실 거예요? 뭐 앞으로 뭐 한 3년 정도 그 정도 더 뭐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요. 건강 챙기면서 일하고 최대한 빨리 그만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생활을 하자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맞춰봐야죠. 뭐 집사람하고 같이. 밤이나 낮이나 자신을 찾는 전화벨이 울리면 어디든 달려나가는 백상음 씨.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솜씨 좋은 열쇠 전문가로 누구보다 성실했던 이웃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몽실몽실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 이 맛있는 두부를 새벽마다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탱글탱글 이 탄력 보이시나요? 뜨끈한 두부를 장만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평생 두부를 만들고 살아온 두부 경력 40년. 눈 감고도 두부를 만든다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내 임무다고 생각하고 해요. 두부 만들야 장사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사람이고 오남매 아빠고 이름은 전몽기. 자랑스러운 그 이름, 두부 만드는 오남매 아빠 전몽기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재래시장. 부지런한 시장 사람들 중에서도 소문난 가게가 있는데요. 바로 매일 새벽 3시에 문을 연다는 오늘의 주인공 전몽기 씨의 두부 가게입니다. 벌써 콩을 한솥 끓이고 있는 전몽기 씨.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만드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두부 판매해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두부를. 혼자서 하는 일이라 꼼짝없이 콩앞을 지켜야 한다는데요. 거의 다 익었어요. 사실 전날 콩이라도 삶아 놓으면 좀 편할 텐데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두부를 내놓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을 피운 거죠. 이 시장의 자리를 잡은 지 3년째라는 초보 장사꾼 전몽기 씨. 40년을 두부 공장에서 일했지만 정작 장사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부 하나는 정말 잘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다는데요.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두부를 만드는 일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뒷바라지 필요한 오남매를 생각하면 단잠 떨치고 나오게 되더랍니다. 혼자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둘이 벌어도 힘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하니까 쉽지 않죠.
40년 내공의 콩물 맛은 어떨까요? 네, 잘 됐어요. 두부 만들기 전에 인기 메뉴 콩물도 몇 병 만들어 놓습니다. 이어서 두부를 만들기 시작하는 전문기 씨. 먼저 불린 콩을 넣고 갈아줄 텐데요. 시장 두부 가게치고 양이 좀 적다 싶죠? 알고 보니 두부가 떨어질 때쯤 그때그때 만들어 놓는다네요. 요즘은 기계로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콩을 갈아주면서 동시에 비지를 걸러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가 만들어진답니다. 이제 갈아놓은 콩을 잘 끓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두부는 거의 물이죠. 뭐. 물 없으면 아예 두부를 할 수가 없지. 온도가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 되면 콩물이 다 익은 거야. 콩물이 잘 끓기를 기다렸다가 통에 받아줍니다. 이야, 뽀얀 콩물 좀 보세요. 오늘 두부도 잘 되겠는데요. 이제 국물이 식기 전 간수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콩물을 섞어주는 건 기계 몫인데요. 기계가 있어도 전몽기 씨는 쉴 새가 없습니다. 굳어버리면 잘 안 닦아지니까 바로바로 닦아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두부를 만들 때마다 청소를 한다는데요. 40년 두부 인생의 첫 번째 철칙이 바로 위생입니다. 몽글몽글 그새 잘 만들어진 순두부를 틀에 부어주는데요. 면포를 잘 덮고 압착기에 눌러주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 맛있게 잘 만들어졌네요. 40년을 만들었어도 내 이름 걸고 만드는 두부라 그런지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러는 데서 월급이 안 나와요. 월급이 한 7개월 막 8개월 밀려. 그 식구 많은데 그렇게 안 주면 돼 있어요. 큰일 나지. 도저히 안 돼서 딸들이 가게를 하나 차리자. 40년이나 다니던 두부 공장을 그만두기까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늦은 결혼으로 귀하게 얻은 오남매 뒷바라지를 위해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두부 만드느라 잠도 못 자고 평생을 고생스러웠지만 그 두부 덕분에 오남매 다 키우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두부 두 판을 다 만들고 나서야 날이 밝았습니다. 막 나온 따끈한 두부를 차곡차곡 상자에 담는 전몽기 씨. 야, 그나저나 두부 한 무가 정말 크네요. 이렇게 큰 두부를 또 시장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는 것도 아주 그냥 많답니다. 배달이요, 배달. 배달로 직접 다니세요? 예. 1년 365일 매일 두부를 배달한다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할 테지만 두부 맛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손님에게 제일 맛있는 막 나온 두부를 주고 싶어 새벽마다 나와서 두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노고를 아는지 주변 상인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도와주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가게는 비워두고 가시는 겁니까? 그 옆에 사람들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 그럼요. 서로 믿고 사는 거죠. 두부 배달을 가는 것도 시장 안의 한 식당입니다. 부지런한 전문기 씨 덕분에 식당 사장님보다 매번 두부가 먼저 출근을 한다는데요. 두부 출근시켜놓고 식당 문 단속까지 야무지게 해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일찍 배달하기 힘들진 않으십니까? 예? 몸에 배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몸이 배니까 참여만 힘들지. 몸에 배면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씩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오남매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왔어? 국밥이랑 네, 누구예요? 우리 딸들이야, 딸. 이제야 전몽기 씨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네요. 새벽부터 일하는 아빠가 끼니도 못 챙겼을까 싶어 새참까지 챙겨온 속 깊은 효녀들입니다. 딸들이 다 키웠죠, 뭐. 저쪽 딸하고 큰 딸하고 제일 고생 많이 했지. 애들 기르느라고. 요 막내딸인 늦둥이라 첫째 딸인 전수진 씨가 업어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데요. 일하는 아빠 대신에 집안 살림 살피랴 동생 키우랴 정말 애 많이 썼답니다. 이제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가게 일까지 도와주러 오는데요. 이거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첫째 딸 전수진 씨는 오후엔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혼자 일하는 아버지 걱정에 시간만 나면 시장에 나온답니다. 효녀가 따로 없군요. 힘들게 계속 평생 일만 하셨고 저도 이제 가끔씩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아마 혼자 하셔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도 가끔씩 와서 도와주고 그래요. 부녀 간의 합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용기에 담긴 두부를 받아 비닐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은 아지. 자. 아이고, 막내딸 아진 양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두부밭에 들고 옮기는 폼 좀 보세요. 11살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전몽기 씨 두부도 참 잘 만들지만 자식 농사도 참 잘 졌다 싶네요. 이런 딸들을 보고 있자면 그간의 피로도 싹 풀리는 기분이랍니다. 훨씬 낫지, 그럼. 신경 안 써도. 전몽기 씨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새벽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앉을 새 없이 일한다는 전몽기 씨. 고생스럽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요령 피운 적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뭐 최선을 하고 살았으니까.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까.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오남매에게 물려줄 유산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을 위해서 어떤 나 하나 희생을 하면 식구 7 식구가 편안하잖아요. 희생 없이는 얻을 수가 없거든. 오남매의 장한 아버지 전몽기 씨. 그가 있는 곳에는 맛있는 두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의 인생에서 귀한 삶의 가치를 배워갑니다. 아주 오래된 가발 가게를 찾아 나선 길. 서울미래 유산 간판을 당당하게 걸어둔 이곳. 무려 50년째 가발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와, 속도가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50년 장인의 얼굴이 너무 앳된 것 같은데요? 실례합니다. 제가 여기가 아주 오래된 곳이라서 왔는데 사장님 되게 젊으시네요. 아, 네. 근데 제가 사장은 왔는데요. 원래 저희 어머니부터 하셨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50년째 가발을 운영하고 있는 황범자입니다. 네, 저는 엄마 뒤를 이어서 배워서 20년째 하고 있는 나윤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를 이어 가발 만드는 황범자 나윤아 모녀를 소개합니다.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충무로의 한 가발 가게. 그런데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각양각색 가발들인데요. 남녀노소 국적에 따라 모든 가발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많았나 봐요. 나도 몰랐지. 결혼하니까 가발 치리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왔어. 남편 덕분에 가발 산업에 눈을 뜬 셈인데요. 특히 영화 소품으로 자주 사용됐던 가발은 1970년대 충무로 영화 흥행과 맞물려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한 80년도부터는 내가 혼자서 다 했죠. 질주애들은 자기들 시킨 일만 하는데 나는 하나 만들면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이 빨라요. 그래갖고 걔네들 하나 만들 때 내가 3개씩 만들고. 손재주가 좋았던 황범자 씨는 온갖 매스컴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수입 가발이 들어오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쪽 가게에서 인류 이사 올 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이제 딸이 기술 다 배워놨으니까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 재미 붙이고 하는데 무슨 큰일 날 소리야 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그때 조금 여기가 기울어질 때였어서 다시 잘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한다고 했어요. 손재주도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가발 만드는 데 재미를 느꼈다는데요. 벌써 경력 20년의 베테랑입니다.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신기해하고 그랬대요. 그 옆에 앉아서 저도 같이 그냥 하지도 못하는데 괜히 바늘 갖고 머리카락 깨비고 있더래요. 다 이제 풀어지고 해도 배운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딱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입 가발이 대부분인 요즘에도 100% 국내 제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두상 모양이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숱 없어지신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본을 뜨게 돼요. 이렇게 머리 색상이면 숱이면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제가 기록을 해놓고 우선은 그렇게 하고 이 본을 이제 공장에다 보내요. 저희 공장에 이거 보내면은 그 과정도 이미 이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렇게 만든 캡에 모발을 심어주면 완성! 캡을 만드는데도 몇 군데 없어요. 국내에. 다 중국에 해오니까 그래서 베테랑 캡 만드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해오죠. 언젠가 만약에 한국에 이런 게 캡 만드는 데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다 가발 재료 같은 것도 점점 조금씩 없어지고 만약에 다 요즘에는 수입이 주를 이루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여기서 제가 직접 뜨고 만들 거예요. 이제 수제 가발은 사양 산업이라고들 하지만 나윤아 대표에게는 지키고 싶은 꿈인데요. 가발 하나에 평균 4만 번 이상의 모발을 심어야 하는 고된 작업에 가발 기술자들도 귀하답니다. 이렇게 가발 뜨는 사람을 수제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최연소 수제사일 거예요, 얘가. 나이가 내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수제사들이.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힘들어서 다들 놓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내심 대견합니다. 그냥 최소한 지금만큼만 잘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엄마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고 싶은 나윤아 대표. 그녀에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대박으로 막 굉장하게 잘 되고 이런 거를 바라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조금 감당이 안 되고 힘드니까 부담되고 그렇게 말고 꾸준하게 우리 손님들이 좀 꾸준하게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수제 가발을 만드는 황범자 나윤아 모녀. 50년을 넘어 100년의 유산이 될 때까지 충무로에 남아주길 바랍니다.